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7시 10분을 지나고, 저녁 7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반역한 이 방송, 그 다음에 신문, 그래서 이 종편 방송들이 어떻게 반역질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46명의 언론인들을 끌고 박지원 간첩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북에 올라가서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이 4대 지침에 반 통일 반 화합 그다음에 반 민족 보도 안 하겠다. 이 4대 반 보도 지침에 사인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간첩의 언론이 됐고 반역의 언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 보수 여당을 공격하면서 지금 여기에 패족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종북과 간첩들은 종편에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엄령 선포되면 이놈들 이 발언한 걸 가지고 다 잡아 죽이면 됩니다. 이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간혹 보이는 게 한 10% 미만으로 저는 보입니다. 1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한두 명. 그래서 10중 8구는 이제 종북과 간첩들이 여기에 패널로 등장해갖고 지금 까부러 제낍니다. 하여튼 계엄령 선포해서 이 종북 간첩단 12만 명을 다 죽일 때 이 종편에 나와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놈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TV조선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은 종편을 잘 안 본다 하더라고요. 탄핵 정국 진짜 승부. 자, 박종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지원에게 고용돼서 TV조선에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뛰어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원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다시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개똥 같은 놈의 새끼, 대통령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이 새끼. 그러게 말이에요, 완전. 놈의 새끼. 그래도 보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이 퇴진 절차가 국민의 뜻에 맞게 제대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놈의 새끼야. 촛불 30만이 12만 종북 간첩단이고, 돈 주고 산 대학생들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놈의 새끼야. 그게 왜 국민의 뜻이야? 이 나쁜 놈들 이제는. 그러니까 왜 그걸 다 국민의 뜻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50대 언론사 이 간첩 새끼들이가 한마디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비박에 의해서는 국민의 절명의 마지막 번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대통령을 다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이 어쨌든 4월 퇴진을 못 국민의 마음에 어떻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왜 사라져요? 이 엉터리 같은 놈들, 헌법상 이 종북 간첩단 12만 명이 끌고 가는 것에 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패널. 아까 다른 데서도 국민의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네요? 똑같은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북한의 김영철 대남 통일전선 부장의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놈들이 다 등장한 겁니다. 주제를 딱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시험에도 보면 주제를 딱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국자를 찾아볼 수 없고 기회주의자와 종북과 간첩들이 패널로 다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마음이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는 대통령 승부수라고 한 2, 3일 사이에 좀 달라졌네요. 대통령님이 이제 승부수 들렸다고 던졌다. 여기에 만약에 자, 이놈이 간첩으로 보여요. 아까 말을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 저분도. 부결이 됐다. 저는 누군가는 다시 임시에 잡아서 다시 안건 발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일에 이 상황에서 국민 이름을 팔아먹는 간첩 종북단의 이놈이 핵심으로 또 보여요. 요 밑에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던데 오늘은 안 나오네. 국회의원들 사퇴해서 써놓고서 다 이 일에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통령 지금 당장 직무정지하고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또 광주일보, 전주고 이런 출신들이 거의 많이 나와요. 예, 거의 그래서 다, 네. 이것도 이제 조사해보면 아주 쉬울 겁니다. 호남 출신들 다 배치해갖고. 내가 능력 없는 부모니까 애들한테 미안하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대한민국 바꿔야 되고 새로운 질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전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까지 대통령을 밀어낼 때까지의 상황까지는 제가 아무 역할을 못했지만 새로운 질서, 시대교체를 만들어내는 정치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두 분은 우리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기다렸어요. 여기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계일보, 저기 통일교 재단이죠. 네, 여긴가요?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요. 합류해야 될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팀을 좀 짜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친구도 좀 있나 보네요. 소개합니다. 저는 이 양반은 종북이라고 선언하고 이게 박지원 간첩과 연결된 종북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간첩과도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박지원 간첩과 커넥션을 갖고 있다. 고려 안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 보러 온다는 건 나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 윤석열 저자도 종북으로 보입니다. 몬스타 사건, 목티 사건 수사니 그래서 저랑 호흡을 많이 맞춰갖고 수사를 아주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커넥션을 갖고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제가 좀 강군했습니다. 자, 이제 특별검사부 역시 한 명인가요? 임명을 해야 되는데 4명입니다. 4명입니까? 8명을 추천하면요. 네.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4명을 임명하게 되죠.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일단 8명을 추천했다 그러는군요. 네. 청와대가 이제 낙점을 해서 4사람을 선정합니다. 지금도 청와대에 있는 24명의 간첩단이 종북과 간첩단을 다 집어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별수사관으로 변호사 중에서 네. 하고 나머지 40분은 검찰, 경찰, 세무서에서 아마 차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윤석열 검사죠.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직전부터 논란이 됐고 박근혜 정부 1년차, 2년차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인데 사실은 2013년 국정감사 때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의 이 과거 그 국감장 발언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진통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이랬었지 하실 것 같네요. 과거 국정감사장으로. 그래서 지금 야당을 위해서 부역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팀장으로 들어가는 것 일단 같아요. 측에서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맞죠? 내가 사표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것을 이제 반역하고 이걸 터뜨린 종북입니다.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그래서 야당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특검에 들어갑니다. 꼭 기소할 때 얘기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런 그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서 우리 검사장님하고 도저히 수사 못하겠다 해서 국정감사장이 스스로 공개했던 저 윤석열 검사입니다. 자, 그가 수사팀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어떨까요? 이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좀 전에 박영수 특검이 합리적이고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그 당시에 그 팀장이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검찰 상명 하복 관계에서는 그 밖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이야기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 반역의 본인의 뭐야? 공명심이 좀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공명심이 아니라 종북 계열에서 이 간첩 종북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문명호 수석이나 그 딴 분들과 관계를 고려해서 공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사 오늘 이렇게 얘기했군요. 내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깡패나 하는 일이다. 결국 사심 없이 보복에 대한 과거에 대한 건 깨끗하게 잊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에 따른 결과 이제 70일쯤 뒤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검사팀에게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태블릿 PC를 손석희가 독일에서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태블릿 PC에 이것이 어디로 갔다 왔는지를 다 찾아갖고 그것부터 일성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도 편파적이고 종북의 리더십에 의해서 박지원과 이 세력들을 이 마녀 사냥에 동원되는데 여기에 편승한 자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태블릿 PC에 대한 이것이 주인이 누구고 어느 놈이 썼고 그 다음에 공백기간은 어느 정도 됐고 이것을 그 다음에 손석희가 왜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씨, 당신이 종북이지만 이 태블릿 PC부터 먼저 이걸 선포하고 정직하게 거기에 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이 특별검사단에 들어갈 테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놓고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손석희는 왜 독일까지 출장 가서 이걸 독일에서 주웠다라고 했느냐? 이것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사상 무각입니다. 야3당은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요 대한 간첩, 박지원 간첩, 요 노회찬 간첩, 이 간첩 놈들이 지금 이거 다 끌고 갑니다. 수첩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치밀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의 동향 파악 정황도 단독 보도합니다. 이화영 대제단이 정유라 씨를 퇴학. 자, 또 특검에 제가 또 한마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세월호가 가다가 이게 자빠졌어요. 침몰됐어요. 그러면 어느 선장이 자, 구명정 다 내려라. 뛰어내려라. 이걸 못할 선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선장이 먼저 도망쳤다면 선원 중에서도 의로운 자가 마이크 잡고 뛰어내려라.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대통령을 7시간 동안 업무에서 이걸 지휘할 수 있는 이 선상에서 배제시켰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크 잡고 뛰어내리게 해라라고 해경에다 해군에다가 이제 지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라고 하는 자가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통령 7시간과 함께 김장수가 왜 나는 재난통제 이걸 어느 놈이 이 말을 줬느냐? 저는 박지원이가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자를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도 먼저 빠져나가게끔 하고 뛰어내려라 하는 이것을 지휘하지 않게끔 하고 이걸 돈으로 매수해서 어느 놈이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 선원들도 어떻게 다 매수해서 그렇게 했는지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공군의 감찰감을 하면서 사고 조사를 하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는 27개가 이게 겹쳐져서 대형 사고 한 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선장만 이게 제대로 했어도 그 304명의 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뛰어내려란 말 못하게끔 사전에 교육시켜갖고 뭔가를 대가를 주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했던 세력. 그 다음에 거기에 선원들이 15명이나 있었다면 그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 선원 중에서 넘버2, 넘버3, 넘버4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라도 뛰어내려라. 구명정 선원들 다 구명정 내려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이걸 했어야 될 텐데 이걸 못하게끔 사전에 계획돼서 어느 놈이 들어갔느냐. 이걸 말이죠.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종북 팀장 그 다음에 저 누구죠? 박모라고 하는 이제 특검. 요 두 사람이 요 네 가지 사실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박지원의 이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러 들어온 특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요걸 밝히십시오. 왜 동시에 대통령 7시간 그 다음에 김장수 나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다. 그 다음에 선장 이 새끼 내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원들 동시에 내빼고 이렇게 해서 304명을 계획살인한 이 배우 박지원이를 밝혀내기 바랍니다. 이 배우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라고 하는 놈이 했든지 그 당시에 김양건이라고 하는 놈이 했든지 그 하수인으로서 저는 박지원이가 유력한 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이놈의 새끼가 이제 대통령 하야와 그 다음에 탄핵을 주장하는데 이제 120명 종북 65명, 간첩 55명 의원들, 이 개같은 의원들 120명을 제외하고 180명의 의원들은 이제는 사리분별력을 갖고서 김무성 저 새끼가 박지원 간첩과 짜고서 2014년 8월 22일 날 석촌동 기아 땅굴에 기어들어가서 땅굴을 빗물슬림이라고 저 만든 놈이 저놈이 여적이고 때려잡아 죽여야 될 놈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고 이제 김무성 저 새끼 혼자서 박지원에게 가서 붙게끔 하고 180명 의로운 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면에서 문재인 간첩 여적 이놈을 도와주고 박지원 간첩 여적 역적 이 새끼들을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는 이렇게 치고 나와주세요. 무슨 놈은 탄핵이고 무슨 놈은 하야입니까? 이거 보시죠. 맞아요. 지금 비박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밖에 퇴진 시기가 이전부터 탄핵에 나서겠다는 방침.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이 종북 새끼입니다. 이 강원도 출신인데. 9일날 그래서 거의 종북은 문재인 간첩이나 박지원 간첩이나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들 중에는.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분명히 밝힌다면 탄핵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경원, 요 뺀드럼한 저 종북. 시스템을 밝혀도 여야 협상이 이런 반역의 아이콘. 그 탄핵 표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국회의 사람들은 의견이 좀 엇갈려요. 당초 탄핵에 동조해온 비박계 내부에서 박 대통령이 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경우를 놓고 찬반론이 맞서고 있어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고성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낭떠러지에 몰린 청와대가 좀 신속하게 응답하려나 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주말 새누리당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님 중도 하야는 안 되실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야 선포했잖아요. 아니, 자 퇴진 시간을 이제 밝히면은 이건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대로 해서 그렇죠. 이제 법대로 국회에다 넘겼으니까 국회가 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절차대로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것을 이게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빠집니다. 네. 이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하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촛불 시위입니다. 네. 촛불 시위의 목적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촛불로 청와대를 점령한다. 여기에 판사 244명의 간첩 새끼들을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광주 일고 출신 요 새끼들이 다 핵심을 차지해갖고 요 배당을 244명 간첩에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정도 알면 대통령도 알고 대법원장 이 사람도 알 겁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왔어요? 900m, 700m, 600m, 맞아요. 200m. 200m까지 왔고 이제 100m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저녁 5시까지 해라 했다가 10시 반까지 하고 10시 반으로 갔어요? 이 개떡 같은 짓을 사법부 이 간첩 새끼들이 이 법원 행정체 계획에 의해서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촛불 민심이 저게 대한민국의 그 민심입니까? 아니요. 12만 종북 간첩단과 그리고 그들이 돈 주고 산 대학생들과 초중 고등학생들 이 민심 아닙니까? 아니 법대로 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죠? 대통령님 입으로 나 4월 말까지 하야 한다. 이 개떡 같은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내가 당신들에게 임무를 줬지 않느냐. 이제 대한민국에 내가 내려간다. 내려가는 건 니들이 정해갖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려가게끔 해줘야지. 이게 대통령이 어디 구멍가게 사장이냐. 저기에는 대통령의 덫 알고도 걸렸다.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덫으로 몰고 가. 자, 구멍가게 사장도 나 안 해 하고 때려치우고 가면 안 돼요. 거기 직원이 있다면은 맞아요. 자, 내가 나가면 누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니들 보수는 어떻게 한다. 네. 니들 중에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 이 구멍가게 구멍가게 사장도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김무성아, 유승민아, 나경원아, 이 개떡 같은 놈들아, 대통령께서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이놈의 새끼들아, 태블릿 PC의 이 출처와 태블릿 PC를 왜 저 손석희가 독일 가서 가지고 온 것처럼 했는지 이것부터 밝혀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렇지, 하고 많은 데서 왜 그 사람이 2008년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그 난리를 쳤던 것이 MBC의 PD 고놈 그 여자 고놈 짓 아니냐? 그걸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태블릿 PC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 종북 그 다음에 윤석열입니까? 아닌가요? 네. 자, 니들은 이 태블릿 PC부터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것 어디서 났다, 어떻게 왔다, 그리고 최순실한테는 어떻게 있었다, 그 다음에 조머시라고 하는 연설 광주 일고 출신 이놈은 여기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것부터 밝혀라. 조홍천이요? 이 개새끼들아. 조홍천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특검도 모두 다 박지원 이 상황 이 새끼가 다 들여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 저는 저것 때문에 지금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알고도 걸린 대통령의 덫. 이제는 대통령을. 그래서 대통령님 입으로 나 며칠까지 안 되면 내가 자진 사퇴한다. 이 말씀은 안 됩니다. 네, 안 그거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법대로 해라. 니들 탄핵하려면 해라. 그래서 탄핵하면은 탄핵 동안에 쉬십시오. 탄핵 동안에 쉬시고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차선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고 네. 그게 안 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선으로서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촛불 민심을 꺼지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제 청와대 점령하고 이 짓 하면은 다 쏴 죽이고 12만 종북 간첩 그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쓸어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계엄령. 국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특검 얼굴 보고 하겠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며 대통령 조사를 한 번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대통령 알기를 진짜로 우습게 아는 건지 저거는 순간도 법을 저의 안 사익을 지키는. 추구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사익 추구, 이 뇌물죄로 네. 지금 박지원, 문재인 이 종북 간첩단 세력이 몰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박영수가 네, 박영수 거기에 특검. 복두각시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뇌물죄입니다. 네. 자,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경제인들 중에 대한민국이 번성하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이제 총수가 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출연을 좀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네. 이 설득했다는 것이 그게 뇌물죄가 될 수가 없는데 저 김수남 간첩 저 새끼가 검찰총장으로서 뇌물죄 운운하면서 가고 있는 또 겁니다. 이제 채택 또 이제 자, 소문으로 또 해. 아이고.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들어간 것은 이제 박지원이가 북의 지령을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촛불 민심에 이 기대려고 하는 것이 이 특검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저는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대학생들까지 나온다고 그날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441명의 장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엄령을 검토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이건 계엄령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장군들 대장 중에 저놈은 종북과 간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441명의 장군단이 이제 계엄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2,400명 예비역 장군 여러분, 당신들이 계엄령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성명서를 이제 해병대 전우회가 하든지 공군 전우회가 하든지 해공 안보 포럼이 하든지 그 다음에 공군 참모 총장단이 하든지 이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종북 간첩단으로부터 저 박지원 간첩과 문재인 간첩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과 저 국정원장 이놈들이 다 간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이제는 계엄령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선포해주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공군사관학교 해군동창회, 총동창회 이런 데서 장군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거 보잖아요. 지금 50대 언론사가 다 간첩들에 넘어가서 여기에 패족들이 나와서 지금 난리치는 걸 못 봅니까? 당신들은 찬성해라. 탄핵 찬성 안 하면 다음에 낙선 각오하는 12만, 항의가 12만 종북 간첩단입니다. 심정숙입니다. 12만 종북 간첩단과 전국에서 왜? 또다시 촛불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태극기 하나가 안 보입니다. 네, 태극기 하나가 안 대한민국을 보여요.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제는 찍어 누르고 이제 인공기를 갖다 놓자고 하는 세력입니다. 여기 태극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는 반대는 보이네. 저 태극기 딱 보이잖아요. 반대죠. 네, 이건 반대.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그래서 가운데 요걸 내일 편집을 또다시 보니까 대규모 얘들이 태극기 든 것처럼 이렇게 편집해서 싹 그러네, 넘어가네. 요 아주 나쁜 놈들. 우리 아도 태극기 자, 여기 그러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싹 겹치기로 해서 네. 태극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네, 네. 빨리. 당사 앞에서 사전 항의 집회를 맞불 열고 집회 이거는. 여의도역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박 대통령 하야 반대를 외치는 보수 단체들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자, 여기는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민심과 인공기 민심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인공기, 보이지 않는 인공기가 벌써 태극기 딱 태극기는 벌써.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당연히 태극기가 있어야죠. 청와대를 에워싸고 포위하는 전 태극기가 없잖아요. 오후 6시에는 일본에서도 오고 막 난리가 나던데 깃발 들고. 다시 저녁 7시부터 2차 행진에 나섭니다. 자, 여기는 태극기가 내일 없어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해
야, 100m 바로 코앞인데. 자, 이 새끼들은 이제 100m까지 이제 사법부의 244명 간첩 새끼들과 법원 행정처가 짜고 100m까지 이걸 한 겁니다. 군인들은 지금 어디에 다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계엄령으로 다 그냥. 자, 그래서 한 말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탄핵을 접겠습니다. 당하면 상관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의 길을 걷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혼란은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이 선동 민심을 가지고 온 자는 박지원 간첩과 문재인 간첩입니다. 이제 박지원 간첩이 2000년도 8월 12일 날 김정일이 앞에 가서 어떻게 충성 맹세를 했는지, 이제 이것의 주체 세력 46명 언론인들이 어떻게 간첩질을 하겠다고 했는지, 왜 50대 언론사가 간첩의 언론사가 됐는지 이걸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퇴진하면 모든 예우를 받고, 자진 퇴진 아니고 탄핵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대요. 그렇지만 저렇게 법으로 하겠다는 대통령님이 더 정정당당하지 않나요? 그럼요. 퇴진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받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을 대단함을 이룩하기 위한 균중한 가로지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언론사 대표들이 와서 충성 맹세한 겁니다. 간첩질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애와 교묘하고 사탈한 풍모에 끌리어 이걸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라고 하는 간첩이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지금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데, 박지원 저놈의 새끼를 먼저 수사해갖고 죽여버려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계엄령 선포로 곧 올 것입니다. 네.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만 네, 보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뭐든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주 이래 보이고, 네,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박지원 프로젝트에 동원된 자입니다. 진짜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좀 힘들어 보이는 저걸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뭐 하세요, 군인들은요? 경찰들도 그렇고 아예 그냥 나오는 저 사람들마다 계속 대통령님을 너무 그냥 그냥 완전히 또 현장에서는 대통령 목을 자르지를 않나, 뭐 밑에다 꼭두각시처럼 하지를 않나. 정말 심각합니다. 내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2시부터 한성주 장군님과 또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서울역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의도, 그 다음에 동대문에는 박사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모이는 것은 뭐 서경석 목사님 쪽에, 그쪽에 서경석 목사님은 서울역. 아닌데요? 여의도라고 그랬어요. 서울역. 근데 그거는 광고만 그렇게 냈지 하는 거는, 그래요? 네, 박근혜 서포트지에서 하는 거고, 광고만 그렇게 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서울역, 여의도 끝나고 서울역으로 오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모르는 분들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우국인치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제2의 최순실이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대통령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맞불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촛불은 촛불대로 나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여기다 맞불부터 정말 온전하게 정확하게 좀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이런 안 좋은 것만 어디서 발췌에다가 제발 실어주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방송은 방송으로서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나오네요.
시설을 일기로 해석하기도 서구하였다. 김영철의 이 암살이죠. 같은 북한의 발표와는 달리 원래 된 거 아니에요? 전 대남 담당 비서는 최근에요? 김영철이가 또요? 암살됐다고 그러니까요. 이 김영건. 관계자는 김양건이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공안 세력과 대남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암살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암살 방법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죽었는데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보기관도 김양건 사망에 관한 문건을 입수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암살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암살이라고 생각한다. 사고사를. 박태경 저놈이 간첩인데. 김양건 사망으로 인한 대남 부서의 빈자리는 군부 강경파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올해 초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 자리까지 꿰찼고 최근에는 김영철의 오른팔인 이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6개나 찼네요. 훈장을. 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암살당한 김양건은 한국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요. 근데 작년 걸 왜 지금 하죠?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매파입니다. 두 사람은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냐 도발이냐를 놓고 수시로 부딪혔는데 지금 김영철이가 지금 다 이걸 다 조종하고 있어요. 박지원이를. 차지하는 위치와 관계를 이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두산 정상에 오른 북한 지도부. 김정은과 김양건은 따로 떨어져 나와 팔짱을 낍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선호 통일이 돼서 저기를 가봐야 되는데 그죠? 중국으로는 가봤지만 2015년 말 미국 해군 분석센터는 김양건은 김정일의 사촌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고도 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김양건만 대동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해빙 무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영철 등 강경파는 우리 전방 초소에 총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이 사람은 김영철 생김새가 네, 살벌하게 살벌하게 생겼어요. 불 지르고 테러를 자행하는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딱 인상대로는 남북 긴장 국면을 주도합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측 간의 권력 다툼은 지난해 8월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상장에서 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이 목함 지뢰 사건을 일으키자 비둘기파인 김양건이 나서 남북 대화로 수습합니다. 이때 김정은은 김양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전면 부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최고 실세 3인방의 전격 방남도 이뤄집니다. 인상이 참 그 제일 선하게 생겼잖아요. 남 사이의 그 관계를 보다 이제 적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8.25 남북 합의를 이뤘지만 김영철은 최고 존엄만 훼손하고 얻어온 것은 없다며 협상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국면은 오래 이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군부 강경파가 김양건 암살의 구실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정은은 김양건의 사망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나중에 암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뒤늦게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김양건 암살과 관련한 소식은 새로운 내용이 더 확인되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내일 열릴 6번째 주말 100m까지 고조. 집회를 열 때마다 자, 요 244명의 간첩단이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가 여기 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게 다 김영철의 지령에 의해서 착착착착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조덕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 집회도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이거는 계엄령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244명의 판사 간첩.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을 포박해갖고 저럴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반란입니다. 미술하는 사람이 이거는 지금 반란이고 폭동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만히 두냐고요. 이번에는 뭐 한영에도 오고 뭐 공연 소식을 저렇게 해가지고 가수들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북 간첩 새끼들 이놈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비상국민 행동은 특히
청와대 100m 앞인 분수대까지 국민이 진짜 늘 함께하는 거죠. 어제 다녀오셨잖아요. 태극기 3개. 저렇게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법원 이 새끼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죠. 법원 어제 가처분이 그 결과가 나와야 어디까지 행정 허용할 건지 그에 맞춰서 답변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박사모. 박사모 등 신박단체 회원 만여 명은 내일 오후 태극기가 보이잖아요. 동대문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맨날 충돌 우려 해놓고는 참. 안전요원 57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대중교통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촛불 집회 때문일까요?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곧 발의해 9일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협조하지 않아 탄핵안 통과가 불투명해. 그리고 내일 서울역은 한다는 소리는 여기 안 적네요. 그런 뜻입니다. 내일 서울역도 2시부터 본 것은 3시인데. 이놈들 촛불에다가 이제 기대는 거죠. 그렇죠. 촛불에다.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국민들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촛불에 여당도 아니 야당들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과 문재인 이 두 그러니까 간첩이 왜 야당들이 지령을 따라서 가는 끼어드냐고요. 겁니다. 김영철의 순서 지령을 따라서. 민심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도 244명 간첩 판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배당해갖고 100m까지 가라, 이제 0m까지 가라 이 짓을 할 겁니다.